이장혁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개강인데요. 그 개강을 한 두어 번 정도 미뤄졌죠. 그거 먼저 사과부터 드릴게요. 미안해요. 이게 올해 이제 여기 책 표지에도 나와 있는데 책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했어요. 근데 전면 개정 작업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내가. 어느 정도만 개정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 개정을 할 때는 그래서 책을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저러저러하게 좀 바꿔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정 작업을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작업량이 훨씬 많은 거야. 책을 다 바꿔야 되더라고. 이러이러한 건 뭐고 저러저러한 건 뭐냐. 지금 머리말에도 소개가 돼 있긴 한데 이 이 책을 객관식문제집을 처음 만들 때 그때 이제 어떤 사정이 어땠냐면 우선 이제 내가 2015년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내 책이 없었지. 책이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를 갖고 강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오류를 수업하면서 다 고쳐주고 하는데 학생들도 오류가 많다는 거를 다 알더라고. 근데 볼 책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 보는 거였지. 그래갖고 이제 책을 좀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제 오류 없는 해설이었지. 그 오류야 뭐 없겠지. 없게 만들어야지. 그건 당연하죠. 근데 학생들도 이 책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확신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조문하고 판례를 원문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을 취한 거야. 그러면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잖아. 조문하고 판례 그대로 보고 지문 이렇게 된다면. 이제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례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객관식 문제도.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데 많은 수의 문제들은 조문하고 판례를 그대로 묻기 때문에 그것만 인용해 놓으면 해설이 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조문 판례로 원문 그대로 인용하자 이 원칙을 세워놓고 책을 만든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더라고요. 가독성이 떨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조문 같은 경우는 준용 조문이 많잖아요. 그리고 주식회사를 우리가 주로 공부를 하는데 한 명 회사에 완결된 규정이 있고 주식회사에서는 준용 규정만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준용 규정하고 한 명 회사 규정을 그냥 이렇게 인용해낸 거지. 근데 보기가 까다롭잖아요. 주식회사 준용한다? 준용 밑에 한 명 회사 보면 또 한 명 회사 관련해서 써놓은 거 보면 주식회사하고는 아구가 완전히 딱딱 안 들어맞잖아. 아우가 들어맞으려면 자기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각색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판례 같은 경우에는 원문을 그냥 인용하니까 우리 학습에 필요가 없는 부분도 다 들어가게 돼요. 판례는 아무래도 우리 공부할 부분만 잘치해서 한 게 아니니까 한 10줄 정도 되는데 앞에 한 줄 정도 필요하고 두 번째 줄부터 일곱 번째 줄까지는 다 필요 없는 내용이야. 그리고 여덟 번째 줄을 하면 그렇게 되니까 이걸 다 인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이제 중간에 잘라서 버리고 생략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매끄럽게 연결이 잘 안 되고 어떤 경우는 또 생략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줄을 쳤지. 근데 줄 친 것도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고 좀 그래. 줄 쳐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또 줄이 안 쳐 있다는 이유로 안 보기도 그렇고 보완이 너무 많고 그래서 내가 봐도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문 판례는 밑에 인용해 놓고 그거를 이용해 갖고 설명을 이렇게 부과하면 설명 안에는 판례 내용이 없잖아. 아래 판례에 따르면 뭐 이렇게 설명이 있으니까 설명 보다가 밑에 판례 보다가 판례는 뭐 줄 쳐 있고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더라고. 내가 봐도 떨어지는 면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유지를 했지. 정확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 근데 내 책이 나온 데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출판사 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다른 선생님 쓰신 거 말고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하얀색 표지. 이내 출판사인가? 거기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들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책은 그 저자가 누군지도 분명하지가 않죠. 그냥 출판사에서 나온 거지. 그래서 아예 가독성이 떨어져서 학생들이 이렇게 안 보면은 뭐 굳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책을 만드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올해 전면 개정을 한 거예요. 전면 개정을 해서 설명 안에다가 이제 판례하고 조문 내용을 그대로 교과서 설명식으로 다 넣어놨어요. 조문 같은 경우 준용 조문 있으면은
한 명이사 규정을 주식회사에서 준용했다. 그럼 한 명이사는 대표 사원인데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잖아. 대표이사로 고쳐갖고 그냥 완결된 문장으로 교과서 설명식으로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판례도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갖고 써놓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돼. 편안하게 읽어 내려가면은 그러면은 다 돼요. 그럼 해설의 정확성은 뭐 예전부터 뭐 내 책은 정확하다는 거 학생들 다 알고 있으니까, 해설에 오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신뢰하셔도 되고요. 그냥 신뢰하시면 돼. 신뢰하면 되고, 읽기는 되게 편해졌을 거예요. 훨씬 편해졌지. 조금 편해진 게 아니라. 그리고 한 3년 전부터 이제 핵심 정리에다 표를 많이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그 표도 여기 상당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쑥 보니까 감사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뒷부분에 많이 있더라고. 앞부분은 그렇게 그닥 많지는 않고, 뭐 그 표에 해당하는 거 묻는 게 별로 없었나 봐, 문제. 그래서 표 참조하고 그러면은, 좀 읽기 되게 편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좀 내가 개강이 늦어서 미안한데, 그래도 퀄리티 좋은 교재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는 면에서는 뭐 나름 안도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런 면으로 좀 위안을 삼아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수업 진행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면, 그 50페이지까지 풀어라 그랬죠? 우리 지금 8회 강의인데 이게 한 400페이지 정도 되죠? 390페이지 정도 되니까 300페이지, 400페이지 돼. 그러니까 하루에 50페이지 정도 나가면은 진도는 딱 맞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50페이지 정도 나가면은 분량으로 보면은 2회 분량이야. 보통 이제 변시든 법제는 모의고사든 한 17문제 출제되거든. 상법에서. 올해는 21문제 출제됐더라고. 좀 많이 출제됐어요. 17문제에서 20문제 사이 하는데 20문제까지 출제된 적이 잘 없었는데 올해는 21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뭐 경향이 바뀐 건지 올해만 뭐 유독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18, 19문제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50페이지까지 보니까 한 35문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35문제 정확한 건 아닌데 30문제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회 분량이 조금 안 되는 정도야. 근데 한 회 분량 설명하는데 기존에 이제 그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면 한 회 분량 설명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2시간 반에서 3시간. 그러니까 2회 분량을 설명하려면 지금 3시간 반이면 빠듯하죠.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이거를 지문 하나하나 다 하면은 이거 8회 내에 못 끝내요. 한 10회, 11회 정도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홀수만 풀게요. 나는 그렇게는 안 해요. 홀수만 풀게요 하면 짝수 문제는 혼자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혼자 공부해야 될 게 남아있으면 강의를 들을 이유가 없지. 반쪽짜리 강의지. 그건 안 돼. 교재를 하나 선택해서 그래갖고 강의를 진행했으면 이 교재는 다 끝내줘야 돼. 그게 이제 내 강의 기본적인 모토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취하는 방법은 중복 지문만 생략을 해요. 중복되는 지문이 많이 있잖아. 근데 중복되는 지문은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면 지문을 읽고 앞에서 밭쪽으로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시간 낭비만 하는 거야. 그래서 중복 지문만 제외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루는 거긴 해. 그러니까 이건 이 책의 완결된 강의는 되는 거지.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50페이지까지 풀어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앞으로도 계속 50페이지씩 풀어와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어느 강의를 들었는지는 지금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어쨌든 올해 개설한 강의 중에서는 이게 2번째 강의예요. 기본 강의 했고 이제 2번째 강의가 요거야. 그럼 만약에 기본 강의만 들었다면 기본 강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기본 강의는 천천히 진행을 하지. 이거는 상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더 천천히 진행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많은 수의 선생님들은 어떤 강의든지 말하는 속도가 대부분 비슷할 거야. 기본 강의를 하든 파이널을 하든 말하는 속도가 대부분 강의 진행 속도가 비슷할 거예요. 근데 난 아니야. 나는 어떤 강의인가에 따라서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한 2배속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해요. 기본 강의는 가장 느리게 진행하는 강의고 가장 빠르게 진행하는 강의가 파이널하고 이 객관식 문제풀이에요. 객관식 문제풀이는 뭐 회계사 쪽에서든 세무사 쪽에서든 항상 빠르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때 기본 강의 듣고 그 속도로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못 따라와.